182쪽에 있는 지문은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적당히 이해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를 니네가 자세히 이해하려고 목표를 두면 머리가 아플 거야.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크게 해가 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누구 거라고 니네 보통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은 갈릴레이 시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만약에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멈춰 있다. 누가 나한테 시속 100km의 속도로 공을 던진다. 그러면 나는 이 공을 얼마로 보는 거죠? 속도를? 당연히 100으로 보겠지? 100이야. 나한테 오는 거 100으로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10km, 시속 10km의 속도로 간다. 근데 마찬가지 상황에서 시속 100km에 나한테 공이 누가 온다, 던졌다. 얼마로 느껴지죠? 이건 110이야. 헷갈리지 말고요. 빼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돼요. 물론 원래는 빼는 건데 이게 방향이 따라서 내가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반대니까 마이너스잖아. 벡터 개념을 넣으면 돼요. 기하와 벡터 할 때 그 벡터입니다. 근데 벡터는 방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 110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얘를 이쪽으로 오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도망가는 방향이다. 시속 10km로. 어떻게 느껴지겠죠? 이제는 90으로 느껴질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이 여기일 때 반드시 기준은 필요하거든요. 기준이 여기일 때 똑같은 물체의 속도가 다른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왜 그래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갈릴레이가 처음에 주창을 했던 겁니다. 이런 개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한단 말이야. 원리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거를 공이 아니라 만약에 빛이라고 한다면, 빛이라고 할게요.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는 얼마죠?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초속. 빛의 속도는 초속? 이거는 문과 이과를 떠나서 정말 그 상식인데, 상식. 사람이라면.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뭐 밥만 먹어도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알고 있어야지. 30만 킬로미터.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5바퀴요? 6바퀴요? 아, 비슷한데. 근데 아깝이라고 하기에는 오차가 너무 큰데요. 7바퀴 반이에요.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 그럼 네가 6바퀴라고 했으니까 그럼 5만 킬로미터라는 이야기인데 넌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넌 몇 등급이야? 5등급이야? 똑같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격차가 좀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30만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아까 갈릴레이의 생각에 따르면, 원리에 따르면 얘는 이거 되게 미미하니까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속도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걸로 가면 이 경우에는 30만 킬로미터 시속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나와야 되죠. 이게 맞는 거야. 갈릴레이의 생각이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의 빛의 속도는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OK가 아니고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볼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니네 지금 거기 봐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모든 상대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때는 기준되는 사람 혹은 기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대전제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 것을 말해준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대전제는요,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은 뭐죠? 니네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봐. 등속 운동은 뭐예요? 등속 운동은 속도가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3으로 시작하면 계속 3이에요. 지구상에선 가능해, 불가능해? 지구상에선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죠? 지구에는 마찰도 있고 저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밀면 멈추잖아요? 왜 멈춰요? 3으로 시작했는데 제로가 됐죠? 왜? 마찰력이 힘이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등속 운동이 아니라 변속이요? 말이 좀 다르지만 개념은 같으니까 그걸 가속 운동이라고 해요. 거기서의 가는 더할 가짜긴 한데 플러스로 가하고 마이너스로 가한다는 얘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도 대전제는 등속 운동이에요. 이제 봐봐.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 분명히 빛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불변이에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빛은 어떻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주로 가도요, 이게 지구야. 니네 지구 공전 속도는 아마 모르겠죠? 이건 나도 찾아봤으니까 아는 거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를 가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눈 2번 깜빡하면 수원 갈 수 있어요. 엄청 빠른 거야. 근데 이 정도 빠른 거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지구한테 오나 지구로부터 멀어지나 관계없이 언제나 빛의 속도는 3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다면 분명히 상대성 이론은 원리는 적용을 해야겠고, 이거는 맞으니까 빛도 똑같고,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무엇인가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 거를 이용하면서 뭐가 나왔느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니네 특수가 더 보편적이에요? 일반이 보편적이에요?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왜 특수냐면 지금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고 정립한 거는 등속 운동일 때만이에요. 운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등속이에요. 상당수는 거의 다 가속 운동이야. 그리고 일부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가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가속 운동까지 확장을 하고 다시 발표한 게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거치는 거야.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 달라요. 멈춰 있는 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근데 니네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쭉 읽어보면 되는데 다 읽은 거야. 첫 단락에서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이러한 모순 아래줄 봐봐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있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합시다. 듣고 그냥 흘려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세히 알려고 하면 힘들어. 여기 안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얘가 심장이 쿵쾅 뛴단 말이야. 얘가 그 쿵쾅 거리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쿵쾅 하면 1초가 지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로켓이 멈춰 있고요. 내가 얘를 향해서 쿵 할 때 빛을 쏴서 어쨌든 여기 도달할 때까지 얘가 쾅 해요. 이 거리를 1초라고 해봐. 다 가정이야. 싹 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빛이 1초를 갈 동안에 얘는 한번 쿵쾅 했죠. 그치?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1초 동안에 심장이 한 번 쿵쾅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실험을 할 때는 이제 로켓이 이만큼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여전히 이 사람의 쿵쾅은 똑같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쿵쾅, 쿵쾅은 똑같아. 마찬가지로 나도 이 사람한테 빛을 쏴요. 레이저를 쏘는데 똑같은 지점에 도달을 해. 요 도달하는 때 걸린 게 쿵쾅 한 번이에요. 이게 1초야. 여기서가 상황이 1초야. 그리고 이만큼 갈 때가 딱 쿵쾅 한 번이에요. 요만큼 내가 얘한테 쏘면, 근데 우리는 미미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쏘면 여전히 이 사람도 쿵쾅 한 번 걸리겠지. 쿵쾅 1회, 여기도 쿵쾅 1회. 근데 여기는 1초. 근데 문제는 뭐죠? 쿵쾅이 한 번 할 때 빛이 가는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더 길지? 이게 더 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이라고 치고 얘를 그거의 1.2배만큼의 거리라고 친다면, 거리라고 쳤을 때 얘가 쿵쾅할 때 하는 거는 1초, 얘가 쿵쾅할 때 하는 것도 만약에 1초라고 친다면 뭔가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아요? 실제로 이동한 건 얘가 더 기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뭔가 맞춰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쿵쾅 한 번 할 때 1.2초가 된 게 아닐까? 얘가 볼 때 1초이지만 얘가 볼 때 얘는 이 상황은 1.2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빛이 이동할 때 얘는 1초가 걸렸다고 보는 상황에서 얘는 1.2초가 걸려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으려면 천천히 가야 돼.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이해해. 움직이는 게 더 느려요. 움직이는 건 훨씬 더 느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움직이는 상황이 더 느리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 니네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자 차 타고 빨리 가봤자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빨리 돌거든요. 인공위성은 1초에 한 4km를 간대요. 눈 깜빡을 3번 하면 장기동까지 가는 거야. 깜빡하면 장기동이야. 되게 빨라요. 근데 실제로 재봤더니 우리가 볼 이 인공위성이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돌잖아. 그럼 니네가 사는 거는 24시간인 거잖아. 자, 이 인공위성은요. 속도가 1초에 4km를 가서 얘가 얼마더라? 어디 보자. 하루에 무려 100만 분의 7초가 느려요. 하루에. 선생님 미미한데요?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가시권에 있는 숫자 범위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초속 4km밖에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광속의 10분의 1만큼 되는 속도로 누가 갔다. 그러면 시속 3만 킬로미터잖아요. 초속 3만 킬로미터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간대요. 계산해봤더니 그렇대요. 그 다음에 광속의 보자. 적어왔지 이것도. 광속의 90%. 그럼 27만이잖아. 27만 킬로미터, 초속 27만 킬로미터가 되면 이때는 2.3배로 느려진대요. 천천히 가는 거야. 이 로켓을 탄 사람은 훨씬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제 거의 광속에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느려지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광속과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다가 광속과 똑같은 지점이 되면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정지. 그럼 좀 더 나아가 보자고.
광속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멈췄어.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멈췄어. 그럼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요. 이게 뭐죠? 시간의 뒤로 가면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의 원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오로지 이 빛의 속도만 가지고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은 가능합니다. 뭐만 나오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개발이 되면 뒤로 갈 수 있더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물론 안 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광속만큼 광속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지금 한 얘기가 니네 182쪽에 시간은 느리게 간다야.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낸 게 확실히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요, 이 얘기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뭔 헛소리야?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갈 수 있어? 시간은 동일한 거야. 누가 봐도 시간은 동일해. 시간은 느리게 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다들 무시했거든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다가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민코프스키는요,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민코프스키의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다고 해. 대학 가서. 니네도 내년에 운 좋게 대학 가면 막 신청하고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아인슈타인은 물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고 이게 15주짜리 수업이에요. 이쯤 듣더니 난 수학 별로 재미없어 하더니 아인슈타인이 자체 종강을 했대요. 난 끝. 더 이상 안 나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는 이 아인슈타인은 짜증나는 인간 아니냐? 그래서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을 좀 싫어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너 싫어. 이놈의 자식 오지 마. 안 갈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요. 학생이. 근데 민코프스키가 보더니 야, 저 못난 놈이 대단한 걸 발견을 하고 대단한 걸 발표를 했는데 하더니 왜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대수롭지 않지? 가만 보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코프스키가 4차원 시공간 개념이랑 시공간 좌표하고 세계선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거 설명을 해줘요. 사람들한테, 과학자들한테. 했더니 사람들이 야, 그래? 야, 기가 막힌데? 하더니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되게 좋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아인슈타인도 자기를 싫어하는 교수가 요거를 끌어내서 자기 설득력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더 연구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뭘 만들어내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따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 독특한 관계인 거죠. 얘가 교수님인데 싫어했던 학생이 대단한 걸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뒷받침을 해주고 다시 얘는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굉장히 독특한. 근데 이게 1905년에 나왔고 이건 더 이후인데 민코프스키는 그 중간에 죽어요. 45살인가? 그래서 요거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후문.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되게 독특한 거야. 거기 첫 단락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는데 민코프스키가 4차원 시공간 좌표 기반의 세계관적 개념을 도입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설득력을 굉장히 높여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이게 본론이야. 도대체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개념이 도대체 뭐냐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 안 돼도 그냥 어렴풋하게만 기억하면 돼. 요거는 그런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자, 니네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세상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이냐? 4차원이냐?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니네가 만약에 3차원이면 큰일 나. 보통 3차원은 뭐죠? 1차원, 2차원, 평면, 입체. 니네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왜 안 되죠? 그걸 깬 게 민코프스키야. 니네가 만약에 3차원에 살고 있다면 니네뿐이 아니야. 모든 지구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시간 개념을 넣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3차원이면 니네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면에. 그럼 니네 친구들은 다 이렇게 보일 거야. 물론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옆에서 봐봐.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니네가 손 들면 어떻게 돼요? 손 들면 뭐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겠지? 다리 쭉 뻗으면 이렇게 되겠죠? 웅크리면 이렇게 줄어들겠지? 웃는 것도 안 보이고요. 시간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가끔 야 너는 왜 이렇게 4차원 같으냐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니네가 늘상 어떤 이유에 쓰는 거예요? 넌 좀 독특하구나 그런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4차원 같구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넌 참 정상이구나 그 얘기예요. 우린 4차원입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야. 3차원은 공간이에요. 4차원은 시공간이야.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는 건 3차원 공간 좌표에 뭔가를 그리는 거고요. 민코프스키는 4차원 시공간 좌표에 뭔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공간 개념을 합친 겁니다. 공간과 시간을 합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x, y, z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멈춰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시간 개념, 지금 아까 아인슈타인도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게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에 t까지 들어가야 한다. 요거를 눈에 보이고 좌표상에 표현을 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봐. 니네 이 알파의 거리를 재봐라. 그럼 이게 만약에 3이고 2면 알파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죠? 루트 13이 되죠. 이게 입체라면 하나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얘의 거리는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얘의 거리도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민코프스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더니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시간이고 얘네들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더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공간 개념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공간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공간이고 공간이니까 합칠 수가 있는데 시간을 공간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생각해 봤더니 얘는 속도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보기로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이 t만큼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t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거리 개념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좌표상에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떠올린 게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봐봐요. 만약에 얘네를 다 11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루트 3이겠고 얘는 루트 3이고 더하기 광속이 30만 킬로미터니까 1초 같다고 쳐봐. 곱하기 1초 계산을 하면 루트에 30만 곱하기 3 얘는 킬로미터고 얘도 뭐 킬로미터 합시다. 문제가 뭐냐면요. 공간 좌표에서 3이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간 다음에 30만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더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민코프스키가 여기서 어떤 개념을 넣었느냐면 이거 다 계산을 하더니 이걸 한번 빼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거를 제곱한 거를 뺐을 때 만약에 0이 나오면 0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거리는 이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의 거리는 빛이 t만큼 이동한 거리와 같다는 게 나오잖아. 이거 이제 낯이 익을걸? 알파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빛이 t만큼 이동한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상에서 어떤 별이나 어떤 항성이나 어떤 행성 같은 거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헷갈리죠? 잘 따라와 그냥. 잘 보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계속. 만약에 어떤 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0광년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폭발하는 걸 내가 봐. 언제 봤죠? 2021년 6월 11일 2시에 폭발하는 걸 봤다고 칠게요. 1000광년이면 언제적 폭발한 거예요? 2021년 6월 11일 14시에는 알파라는 별에서 폭발을 한 거고 우리는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요 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얘를 4차원 시공간 좌표로 따질 때는 어떤 점이에요? 같은 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좌표상에 위치를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차원 공간으로 하면 이 1000광년 떨어진 거 3차원 공간상의 좌표로 따지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킬로미터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근데 4차원 시공간 좌표에 집어넣게 되면 이 둘은 동일한 점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시간 개념을 공간 개념하고 합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몇 분 걸렸어? 요거를 공간과 함께 하나의 좌표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시간이 느리게 간 거를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좌표 개념이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결론만 얘기해 봐. 민코프스키가 4차원 시공간 좌표를 활용을 했고 요걸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그러네. 우린 4차원이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갈 수도 있구나. 요게 시작이야. 자, 읽으면서 한번 쭉 볼게요. 빼먹은 것만. 민코프스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 합쳐진 4차원의 세계나 인식을 바탕으로 이게 결정적인 개념이야. 아까도 니네 얘기했잖아. 3차원 아니에요? 아니야. 4차원입니다. 4차원. 시간 개념을 XYGT라고 하는 시공간 좌표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한 거. 그게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좌표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거리 재는 거니까 그 다음 단락 끝에 봐봐요. 2.000과 XYG 사이의 거리는 빛의 시간 t 동안 가는 거리와 같다면 0000과 XYG t의 거리는 0이다. 거리가 0이니까 뭐예요? 같은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예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우리 잠깐만 뒤에 문제 4번을 풀어볼게요. 되게 헷갈리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되게 헷갈릴 거야. 나도 헷갈려요. 보세요. 한국 천문대에서 갑이 지구로부터 광속으로 1시간과 4시간에 있는 행성 알파, 베타 관찰하고 있었다.
2020년 12월 16시 정각에 갑은 두 행성 알파 베타 표면에 일어난 폭발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었다. 이때 만약에 지구를 000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3차원 공간상의 좌표는 000이에요. 알파별의 3차원 공간상의 좌표는 XYZ 111, 베타별은 X2, Y2, Z2인데 이거는 지금 다 3차원 공간상에서의 좌표야. 3차원 공간 좌표는 다 달라요. 자, 이거를 우리가 4차원 시공간으로 추가를 해보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발견한 시간이 얼마라고요? 몇 시요? 새벽 6시니까 06이라고 씁시다. 알파는 1시간 거리예요. 그럼 얼마 써야 돼요? 1시간 걸려 왔으니까 여기는 05시. 그 다음에 베타별은 4시간 걸리니까 새벽 2시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내가 관측을 했어. 폭발했어. 6시에 발견했어. 얘하고 얘는 동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은 거리가 0이에요. 그쵸? 4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지구와 베타도 역시 6시와 2시라고 하는 것도 그때 폭발한 거는 동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거리가 0이에요. 그러면 1번 봐. 지금 여기 빨간색이 4차원이에요. 빨간색까지 포함한 게 4차원 시공간 좌표야. 1번. 천문대에서 갑이 알파, 베타 폭발을 관측한 시간은 6시에 나타낼 수 있다. 좋고요. 2번. 알파, 베타 폭발한 사건은 각각 05시, 02시로 표시된다. 좋지요? 3번. 그래, 알파하고의 거리는 빛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다. 괜찮지요? 4번. 계산할 수 있다. 좋은데 왜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 분명히 지구와 알파가 동시고 지구와 베타가 동시 사건이야. 폭발한 걸 관측한 시점에서 볼 때. 문제가 뭐죠?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도 동시 사건일까? 근데 얘랑 얘가 동시 사건이 되려면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시간 거리가 얼마 돼야 돼요? 3시간이 되면 돼. 근데 문제는요. 봐요. 여기가 지구야. 알파를 표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1시간. 베타는 어디 있을까요? 베타는 어디 있을까? 이게 1시간이면 요거 3배만큼이 그냥 3시간이라고 칠게요. 베타가 어디 있을까요? 베타의 위치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어디 있을까? 지구에서 3시간, 4시간이 걸려야 돼. 어디 있을까? 만약에 베타가 여기 있으면 이게 4시간이니까 요는 3시간이잖아. 그럼 펑펑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베타가 이쪽에 있으면 베타하고 알파 거리 최대 거리가 얼마예요? 5시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니네 헷갈리게 하는 거야. 보기에서 알파와 베타 표면에 일어난 폭발을 동시에 관측을 했지. 누가? 지구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파와 베타가 동시에 폭발이 발생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베타가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고정을 한다고 쳐도 이거 4시간 거리를 다 계산하면 가능하잖아요. 어디에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베타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시간 거리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알파와 베타의 거리가 0인지 4차원 시공 거리가 0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답은 5번.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좌표 개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걸 활용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 좌표는 세계선을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보면 돼. 자, 이제 봐봐. 니네 182쪽에 제일 밑에 보면요. 세계선이란 4차원 시공간에서의
운동 궤도예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선이라면 빛의 4차원 시공간에서 움직인 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잘 봐. 설명 쭉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X축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3차원으로 표시를 해야 돼. 근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1차원으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Y축은 시간축이에요. 그러니까 T야. 근데 여전히 얘는 공간이고 얘는 시간이라서 거리 개념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를 곱해줘요. 그래서 Y축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T만큼 이동한 거리가 돼요. 그럼 봐봐. 아까 이 민콥스키 거 따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게 둘이 같은 거리를 간 거고 같은 지점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봐요. 만약에 빛이 1초만큼 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얘는 빛이 1초만큼 가린 거리만큼의 성립이 돼.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빛의 세계선은요. 완벽한 정비례로 가야 돼요. 왜? 같아야 하니까. 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빛이 간 만큼 실제의 공간상의 좌표에서도 실제 거리라고 봐요. 빛이 간 만큼 실제 거리를 가야 해. 일단 이렇게 기운 갑니다. 질문할게요. 파란색 물체가 있고요. 흰색 물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빠르죠? 파란색이 빨라요? 흰색이 빨라요? 힌트 줄게요. 얘가 간 거리만큼 얘가 이동한 거야, 실제로. 1초를 갔을 때 이만큼을 가요. 이해하기 쉽게 해줄까? 봐봐.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편의상 그냥 0.4라고 합시게요. 빛은 이만큼 가려고 0.4초만큼 가야 돼요. 흰색은요. 빛은 0.4, 이만큼 가야 돼. 이만큼 가려면 0.4 가야 돼요. 흰색은 이만큼 가기 위해서 얼마큼 갔죠? 1초만큼 가요. 파란색은 이만큼 가기 위해서 한 3초 되겠나? 2.5초 되나? 누가 제일 빨라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뭐가 빠르죠? 얘가 빠르고요. 그 다음은 얘예요. 근데 이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빠른 물체고요.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느린 거야. 그렇다면 이쪽에 뭔가가 있으면 걔는 뭐죠? 빛보다 빠른 거. 그렇다면 이런 게 있다면 얘 속도는 얼마일까요? 거의 근접해. 각이 거의 없어. 한 0.01도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속도가 무한대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은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지? 아직은 없어요.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계선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는 뭐냐? 이제는 시간이 속도 같은 거랑 시간 개념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고. 그렇죠? 잠깐만 뒤에 문제 5번을 볼게요. 자, 최근 과학자들은 빛보다 빠른 입자 타키온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은 빛보다 항상 빠른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등속 운동하는 어떤 물체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민콥스키의 세계선 그래프에서는 이 물체의 세계선은 어디에 가까워지죠?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니네 헷갈리는 건데 빛의 세계선은 세로축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45도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5도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에요. 근데 니네 183쪽을 봐봐. 이게 니네가 아마 대충 풀다가 2번 고른 사람 은근히 많을 텐데 니네가 12년 동안 수학을 배워온 경험상 보통 각도는 X축 기준이에요? Y축 기준이에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근데 니네 본문에 183쪽의 6번째 줄을 봐봐요.
그림에서 빛의 세계선은 세로축에 대한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이다. 기준점은 세로축이고요. 선생님, 왜 근데 세로축이에요? 봐봐. 얘는 실제 거리고요. 빛이 이동한 거야. 빛이 이동한 거니까 얘가 변수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동했느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헷갈리는 개념 맞는 거야. 그래서 180선 쪽의 마지막 단락을 봐요. 이 세계선의 의미가 뭐냐? 시간과 공간을 그동안은 독립적으로 이해를 해왔잖아. 그거를 뒤집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상수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3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4차원이다. 4차원 시공간 사건과 동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지금 영향은 몰라도 돼.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얘가 기준이면 얘는 반대쪽이죠. 얘가 기준이면 얘가 반대쪽이야. 그래서 사실은 빛의 세계선은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반대쪽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면 평행으로 뭔가가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요거를 이렇게 있는 약간의 대각선 같은 선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봐. 이거하고 얘기 끝냅시다. 좀 끝나고. 이게 길어. 이게 등속이에요. 다 등속이야. 다 등속이야.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계선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확장이 가능한 거야. 자, 문제 1번 넘어가고요. 2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1번은 말이 안 되죠. 아인슈타인의 세계선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돼. 민코프스키의 세계선 개념이지. 그리고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개념이 아인슈타인 개념에 근거했다. 말이 안 돼. 틀린 거 투성이에요. 자, 2번. 4차원 시공간 세계선 그래프에서는 시간축, 공간축을 모두 길이 단위 표현할 수 있다. 공간축은 당연하고요. 시간축은 빛이 t만큼 이동한 거리. 그래서 길이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자, 3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 3개거든요. 3군데 찾으면 돼. 3번에 틀린 거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뭘까요? 문제 2번에 3번은 틀린 거 투성이더라. 정확히 단어 하나만 달라지면 보세요. 이게 니네가 보통 간과하는 부분인데 물체의 속도가 달라지면 이란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가속 운동입니다. 속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면이라고 해야 돼요. 각 물체, 비교하고자 하는 물체의 각 물체 속도가 다르면, 그 다음에는요. 또 틀린 거 뭐죠? 빛의 세계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달라진다를 떠나서 빛의 세계선은 어떻게 돼요? 이건 무관이야. 언제나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선 자체는 얘는 언제나 일정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45도 각도야. 그래서 바꿉시다. 각 비교하고자 하는 물체 속도가 다르게 되면 비교하고자 하는 각 물체의 기울기는 니네 선택지는 달라진다 돼 있잖아요.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다라 그래야 돼요. 달라지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은 변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변화 개념은 가속도 개념이 돼서요. 가속 운동 개념이 돼서 아예 전제하고는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니네가 이거를 대충 보게 되잖아. 그냥 눈으로 확 보다 보면 다르면 다른 거지 이 생각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수능 특강이니까 니네한테 힌트를 주려고 이런 걸 집어넣었지만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런 거 안 줘요. 그러고 요거 주고요. 기울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주겠지. 그럼 니네가 어떻게 돼요? 맞는 거네? 헷갈린다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그럼 니네 되게 어렵다고 착각하게 되겠지? 그러고 찍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3번을 맞다고 고를 이유 뭐 충분해요. 왜냐? 지금 속도 다른 거를 계속 얘기했잖아. 마지막 지문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를 고를 용산이 되게 크다고 조심해야 돼요. 4번이요. 3차원 공간좌표에서 좌표값이 동일한 두 점은 그치? 만약에 이거를 니네 반이라고 합시다. 000이라고 해요. 동일한 두 점은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도 좌표값이 동일할 수가 없죠. 왜냐? 시간이 흐르니까 니네가 있는 이 위치는 1초 전과 0.1초 전과 1초 후와 다 달라요. 어디서?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라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부합할 리가 없죠. 부합했으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론도 끄집어내지 않았겠지. 5번은 틀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 3번. 기억에 담긴 아인슈타인 생각을 추론한 내용 가장 저런 거는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아인슈타인이 볼 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뭔가는 바뀌어야 돼요.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뭘로 생각했느냐?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더 느리게, 멈춰 있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 되고요. 1, 2, 3, 4, 5에서는 시간 얘기 없는 건 다 빼요. 1번 빼고요. 4번 빼고요. 5번도 빼면 돼요.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3번에 있는 시간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시간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이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3번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상대성 이론 과학기술 4강